솔로지옥 새로운 시즌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도행 커플 매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솔로지옥3 리뷰를 봐주시고 좋아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솔로지옥 4번째 시즌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공개된 1편에서 4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유진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밤에 혼자 그네를 타는 장면이었죠. 진짜 재밌네. 야무지겠다. 인설이 비아냥대듯 저건 괜찮은 거예요? 하면서 유진을 조롱한 것이 너무 좋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자리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유진이 아무리 자신의 경쟁자라고 하더라도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설은 영국의 황태자 윈조 공을 좀 본받아야 합니다. 배려의 사례로 가장 좋은 이야기로 꼽히는 영국 황태자 윈저 공의 이야기가 있죠. 영국에서 인도 대표를 런던으로 초대해 연회를 베풀었는데 초대받은 인도인은 영국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손 씻는 물을 마시는 물로 오인하여 단숨에 다 들이킨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당황하여 인도인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윈저 공은 태연하게 담소를 즐기며 자기 앞에 손 씻는 물을 인도인처럼 마셨고 다른 참가자들도 윈저 공을 따라 손 씻는 물을 모두 마시며 연애가 잘 끝나게 되었죠. 이처럼 민설은 그네를 혼자 타는 유진 옆으로 가서 그네를 같이 타거나 잠깐이나마 말동무를 해주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솔로 지옥의 방송 편집조차 허공에 상반신만 떠다니는 형태로 유진이 그네를 타는 모습을 아주 기괴하게 보여주며 특정인을 이상하게 묘사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악마의 편집, 노이즈 마케팅 같았죠. 악마의 편집을 하면 화제성이 강화되어 시청률이 상승합니다. 이런 노이즈 마케팅 방식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프로그램은 나는 솔로인데 솔로지옥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식의 편집을 보여주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솔로지옥의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트 시그널과 솔로지옥은 인플루언서들이 나와 진정성이 없는 단점이 있지만 출연자들의 수준이나 편집의 수준이 높아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시청자와 출연자를 기만하는 편집을 하는 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성이 정말 나쁜 사람까지 이쁘게 포장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빌런은 사회적인 교화가 필요합니다. 방송에서도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맞고 빌런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해야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출연자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며 비정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과 사람이 있다면 출연자가 아닌 그런 걸 하는 사람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이즈 마케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사람들의 명예와 감정을 무기로 삼는 방식은 비윤리적이며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청자들도 비판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유진을 지켜본 저도 유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술을 마시고 야밤에 그네를 타는 유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식주의자,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을 인용해 말해보겠습니다. 그 소설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채식주의자인 아내가 남편의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고기를 먹는 자리에서 아내는 저는 안 먹을게요. 말하자 사장이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군요.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안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를 띤 얼굴로 한마디 거듭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육식을 해왔고 채식주의는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튀니?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네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네가 비정상이야 라는 시선을 간접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솔로지옥에서 유진이 술을 마시고 야밤에 그네를 타자 민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 편집을 한 방향까지도 유진이 정상이 아니라는 시선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유진이 야밤에 술을 마시고 그네를 타는 건 죄도 아니고 법규 위반도 아닙니다. 한강 소설 속 아내가 채식주의를 하는 건 죄도 아니고 법규 위반을 한 게 아닌 것처럼요. 여기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제가 채식주의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고기 없으면 밥을 제대로 못 먹죠. 그러나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이 고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채식주의를 강요한다면 강하게 반박은 하겠죠. 나에게 그런 걸 강요하는 건 고통이고 나에게 강압적인 채소만 입에
쑤셔넣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공포이자 폭력이라고요.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식생활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소수이고 육식주의자가 정상으로 취급을 받는 사회죠. 그러나 어떤 한쪽이 소수이고 한쪽이 다수라는 이유로 다수가 소수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에 나오는데 술에 취해 밤에 그네를 타는 사람,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한다고 생각을 하면 리스크가 있기에 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튀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삶은 어떻게 보면 희생과 강요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게 되죠. 사회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때때로 타인의 고통이나 불편함에 무감각해지고 공감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희화화된 출연자의 감정적 고통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고 비난받아도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여 단순한 오락거리로 소비하게 되죠. 유진의 행동을 조롱한 사람이 있다면, 비정상이라고 손가락질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불완전함이나 결핍감을 보완하고 자신의 정상성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